네, 안녕하세요. 이번 OTFN의 강연 주제는 요즘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ASMR이라는 것을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강연 주제 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0학번 안용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우선 목차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ASMR이랑 그리고 ASMR에 대해서 정의, 특징, 그리고 ASMR이 가지는 트리거,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해서 따로 제목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인포메이션이나 적어놨는데, 저희가 찾아봤던 논문 중에서 이제 ASMR이 어떤 곳에서 느낌이 오는지, 그리고 이거 오타가 됐구나. 이게 ASMR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백색 소음은 지웠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겪었던 거에 대한 의견들과 이제 ASMR이 어떤 방향성을 가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저희들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ASMR이랑 정의, 특징, 그리고 트리거와 문제점을 말씀드릴 건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ASMR이라는 것은 Autonomous Sensory 메리디안 리스폰스 약어로 지금 직역을 하면은 자율감각 쾌감작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로 자율감각 쾌감작용이라고 하는 게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고, 지금 ASMR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살짝 안 맞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에 유튜버들이 자체적으로 지금 이름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상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름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ASMR에 대해서 정의랑 특징들을 설명드리는 거는 제프 톰슨의 ASMR 랩이라는 곳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ASMR이라는 것은 오감을 자극해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쾌감을 느끼게 하는 이론이라고 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ASMR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의 느낌인데요.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예시가 써져 있는데, 등에 글자를 써서 맞추게 하는 게임을 할 때, 그 등에 글자를 써주는 경우에 그 뒤에서 오는 소름? 그런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찌릿한 소름 같은 느낌을 ASMR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이제 ASMR의 특징을 설명드릴 건데요. 처음 ASMR이라는 것의 현상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는 2010년 정도에 한 보건 관련된 웹사이트에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느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ASMR이라고 정의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시작을 해서 많은 유튜버들이 이제 수면 유도, 집중력 향상되기 목적으로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중구난방으로 중구난방으로 ASMR이 제작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한 유명한 ASMR 유튜버인 제프 톰슨이 현재 ASMR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ASMR 랩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ASMR이라는 것은 하나의 느낌을 설명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을 일으키는 트리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 트리거들을 이제 유튜버들이 트리거라는 건 하나의 행위들을 ASMR을 일으키는 하나의 행위들을 말을 하는데, 유튜버들은 이 트리거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ASMR을 일으키는 영상들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SMR 랩에서는 이 행위들을 8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ASMR 랩에서 정의에 구분짓고 있는 트리거 종류인데요. 위스퍼링, 그리고 스크래칭 앤 태핑, 블로잉, 바운보스, 페이스 터닝, 퍼스널 어테이션, 터칭 더 헤드, 그리고 컨센트레이션 온 더 태스크, 이렇게 8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스퍼링인데요. 영상 잠시만요.
PPT에 문제가 생겨서 이 영상을 대체해서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가 ASMR 레이아웃 사이트고, 부가적으로 여기 옮기는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이제 트리거, 여기서 이제 ASMR 트리거, 그리고 비디오, 그리고 ASMR 무엇인지, 그리고 메디테이션에 관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트리거들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유튜버들과 그 일반인들, ASMR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물어보고 서로 해소를 하면서 그에 대해서 의견들을 나누고 있는 장입니다. 먼저 위스퍼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위스퍼링은 그냥 간단히 말해서 속삭이는 소리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유튜브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트리거 중 하나고요. 거의 대부분의 ASMR 영상에서 이 위스퍼링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트리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칭의 태핑인데, 스크래칭의 태핑은 그냥 거의 모든 트리거가 이렇게 바로 보면 알 수 있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크래칭의 태핑은 말 그대로 물건을 손톱을 긁거나 아니면 두드리는 소리들을 나타내는데, 영상 한번 보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Hi guys, it's relaxing times now 이 물건 책상을 지금 두드리면서 태핑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Nails are a bit short. I am going to try to tell that stuff. 책상뿐만 아니라 그리고 무릎패를 긁는 거라서 아니면 특수한 재질을 가진 종이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을 두들기거나 긁으면서 소리를 내는 트리거인데, 위스퍼링과 같이 대개는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상황극에서 많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만약에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는 그런 머리를 해주는 상황극이 있다고 치면은 머리 빗을 갖고 온다거나 아니 그런 사물들을 갖고 왔을 때 사물을 사용하기 전에 사물을 스크래칭하거나 태핑을 하면서 이 스크래칭에 태핑에 틀린 거를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 블러인데, 이거는 좀 찾기가 Good evening. This is right under. 블러잉은 말 그대로 바람을 부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 지금 이 유튜버가 들고 있는 그러니까 향초 위에 구형의 컵 모양이 있거든요. 이런 구형의 모양이나 아니면 병이나 그런 것을 바람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 것들, 혹은 마이크에다 직접적으로 작은 바람을 불면서 그 ASMR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게 하는 그런 트리거입니다. 대개는 블로잉 같은 경우는 많이 사용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조사했을 때는. 소리가 작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밤로스인데, 지금 여기 ASMR 랩에서는 어떤 걸로 설명을 하냐면, 가장 복합적이고 가장 다양한 트리거들을 포함하고 있는 ASMR 영상이며, 그리고 밤로스만 다른 복합적인 트리거들을 갖고 있는 ASMR 영상과는 다르게 밤로스만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따로 밤로스라는 트리거로서 구분을 짓고 있다고 지금 ASMR 랩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ASMR 영상이라고 보시는데,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참 10조라는 그 유행어로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인데, 이 그림을 그리면서 내는 소리,
하면서 보시면 되게 많은 영상들 보시면 밤로스 이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속삭이면서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낮고 저음에 큰 소리 내지 않는 작은 소리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위스퍼링을 들어가고, 브러싱이나 혹은 뭐 태핑, 뭐 굉장히 여러 가지 밤로스만의 특징을 가진 그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SMR에서 이 밤로스의 가장 큰 특징을 내주는 거는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게 없이 따로 DVD를 구매해서 개인이 좋은 음질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아실 거니까 영상을 보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터닝인데, 아까 스크래칭에 태핑해서 보셨듯이 책을 스크래칭하거나 태핑하는 거랑 같이 복합적으로 자주 사용이 되는 그 트리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태핑을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이 영상에서는 위스퍼링이 같이 되고 있는데, 대개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그 책을 스크래칭하고 태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펜으로 글씨 쓰는 소리, 이 정도만의 트리거를 하고, 가장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트리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 같은 경우에도 그 재질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페이지 터닝에서도 그 다양한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트리거 중에서 가장 복합적으로 많은 트리거가 사용되는 부분인데요. 그 퍼스널 어텐션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나의 상황극을 하는 거예요. 뭐 친구랑 떠든다든가, 아니면 뭐 도서관에서 상황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디 손님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는 사람이 어딘가에 손님으로 온 설정을 한다든가, 그러한 여러 상황들인데, 가장 기본적인 위스퍼링에서부터 스크래치 태핑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여기서 지정하고 있지 않는 트리거인데, 사람들은 트리거로서 느낄 수 있는 것들, 그 국내에서는 가장 유명한 유튜버 중에 미니오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 같은 경우는 귀를 파주는 그런 영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서는 귀를 파주는 것 자체를 트리거라고 명명 짓진 않지만, 그거를 트리거로서 ASMR을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트리거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런 그 PPT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플로우 스테이트 스코어라고 이제 상태 몰입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트리거 수가 많을수록 거기에 대한 플로우 스테이트 스코어가 높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트리거를 많이 사용하면서록 이 영상 자체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 그 ASMR에 대한 향상이 더 잘 쉽게 일어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퍼스널 어텐션이 가장 거기에 적합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는 거의 이렇게 속삭이면서 사물들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설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ASMR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터칭 더 헤드인데, 이거는 머리를 빗거나 머리를 만져주거나 하는 그런 굉장히 간단한 영상입니다. 거의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고, 머리를 빗는 거기 때문에 청각적인 자극 같은 경우에는 살짝 미미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위스퍼링을 하고 있죠. 보시면 지금 머리빗을 사용하기 전에 스크래칭하는 영상이 있었어요.
되게 이렇게 머리를 만지거나 하는 영상들이 대부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건데요. 컨센트레이션 언어 태스크라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시각적인 자극만을 이루어진 영상 중 하나인데, 어떤 거냐면 물건을 정리정돈하는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 여기 랩에서 설명하는 건 뭐냐면, 어떠한 사람들의 경우 사람들이 이런 각을 져서 물건을 접거나 하는 행동에서 ASMR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트리거를 지정한다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물건을, 그러니까 이런 포 같은 거를 각에 맞춰서 접고 이렇게 만지는 거에서 ASMR을 느낀다고 합니다. Through the edges and corner parts. Each one, when you raise each corner here, when you raise it, there is a little flip right here, a little flap. How would you go 이 트리거 같은 경우는 많은 유튜버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트리거들을 봤는데, 그럼 이 ASMR에 대해서 문제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저희가 이제 조사한 것들인데, 대개는 지금 여기서 뽑은 문제점은 저희가 이제 참고한 사이트에서 Q&A로 들어온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 유튜버 자체에서 ASMR, 유튜버가 스스로 이제 ASMR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러한 것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말한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기본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먼저 ASMR 찾으면서 가장 느낀 게 뭐냐면, 그 저희가 뒤에 보시면 논문 관련돼서 제가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근데 사실 논문이 진짜 없어요. 여기 진짜 연구가 돼서 ASMR이라는 이름을 갖고 연구가 돼서 나온 논문도 많이 없고, 그 논문이라고 해도 그 각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 수도 없고, 그래서 이 ASMR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특징 지을 수 없는 현상인데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연구된 논문에서도 데이터가 불분명하여 그 연구를 삭제했다라고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개인차가 심한 현상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현상을 느끼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40% 이상이 나온 시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의학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 중 하나인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유튜브 컨텐츠가 불면증 치료에만 굉장히 그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이 ASMR 영상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거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ASMR은 불면증 치료를 위한 그 의학적 근거가 현재 없고, 처음 ASMR을 정의한 의의에서도 이 불면증만을 위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건 똑같이 정의 자체가 확인되지 않아서 또 나오는 건데, 그 실제로 퀘스천에 뭐가 있었냐면, 그 마션 다 보셨죠? 마션에서 나오는 마션 같이 조금 웅장한 영화에서 나오는 그 웅장한 음악들, 그런 거 들었을 때 느끼는 거가 비슷한 것이냐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전율이라고 하고 전율과는 다른 느낌이다라고 ASMR 랩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건데, 오르가즘이랑 똑같은 것이냐라고 했는데, 오르가즘이랑도 확실하게 다른 느낌이라고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저희가 이제 찾은 논문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ASMR은 어떠한 느낌인지, 그리고 ASMR이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이렇게 찾은 데이터 자체가
이 실험을 하는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참가자가 제가 지금 논문에 있는 보면서 봤는데 한 100명 남짓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아직 여기에 대해서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서 좀 더 많은 데이터가 쌓여야 이게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게 지금 ASMR은 반드시 이렇다라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찾아본 것으로는 참가자 중에서 63%가 ASMR을 느꼈다고 했을 때 63%가 비슷한 부위에서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가 그 외의 다양한 부위에서 그 ASMR 현상을 느꼈다고 하는데 대체로 시작되는 부위가 머리 뒤쪽과 어깨 부위에서 반응을 해서 척추라인을 따라가서 느껴지는데 이 느낌이 강한 경우에는 팔끝이나 혹은 다리까지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머리 뒤쪽을 따라서 머리 뒤쪽에 있는 척추 라인을 따라서 가는 경우는 한 50%는 그 정도로 느꼈고 반응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밑으로 내려가는데 팔까지 느끼는 사람이 25% 그리고 다리까지 느끼는 사람이 21%였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사람이 매번 같은 부위에서 느낀 것도 아니라서 확실하게 ASMR은 어디서 느끼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살짝 어폐가 있지만 대충 되게 머리 뒤쪽이나 어깨 부위에서부터 척추 쪽으로 내려오는 그 찌릿한 느낌? 이걸 ASMR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 뒤에 안 적은 것 같은데 안 적었구나. ASMR은 이제 약물로서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는 약물과 ASMR의 상호관계를 봤었는데 그 ASMR이라는 느낌을 약물로서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어떠한 걸로 되어 있는지는 자료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겠지만은 약물과는 상관관계는 큰 무의미한 의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참가자들이 이제 보여진 거에 대해서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이제 더 파란 구역을 나타난 건데 되게 이 부위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ASMR의 대부분이 이 부위에서 느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논문에서 연구했던 것들이 기분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만성통증, 그리고 ASMR의 트리거 수와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플로우 스테이트, 지금 국내에서 찾아보니까 상태 몰입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크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SMR과 기분의 상관관계라고 했는데 그 무드라고 정확하게 논문에 나와 있었고요. 이 무드에 대한 측정을 검사 척도로는 BDI 그러니까 우울 척도로 측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실험 과정 같은 경우에는 그 ASMR을 듣기 전과 그리고 듣는 중 그리고 다 들은 직후 그 다음에 ASMR을 다 들은 30분 후 그 다음에 1시간 후 그 다음에 3시간 후까지의 과정 중에서 어떻게 그 무드에 대한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나타냈었는데 대부분의 참가자가 ASMR이 자신의 기분에 변화를 주었다고 그 반응을 보였고요. 하지만 변화를 적게 느끼거나 느끼지 못한 사람이 전체에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BDI 척도에 대한 그 ASMR을 듣는 전, 중간, 직후, 30분, 1시간 후, 그리고 3시간 후에 대해서 그 점수 척도의 변화인데 듣는 중간과 직후까지는 굉장히 큰 변화폭을 보였고 그 후로는 점점 전에 있었던 그 점수 척도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 자체에서는 그 크진 않지만 유의미한 그 변화, 무드와 그 ASMR에 관해서 상관관계를 볼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통증과 상관관계를 조사를 했었는데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한 사람이 38명, 정확한 치수로 나온 거예요. 38명, 그리고 느꼈는지 잘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라고 한 게 13명, 그리고 이것이 ASMR 때문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라고 대답한 게 40명, 그리고 데이터 자체가 불확실한 사람이 6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BDI 현상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기는 했었는데 그것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만성통증과 ASMR의 상관관계가 크게 유의미하다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단 ASMR을 믿지 못, 정확하게 논문에 써져 있었던 게 ASMR을 믿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도 살짝 불확실한 데이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트리거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논문에서는 더 다양한 트리거들을 보고 있었는데 ASMR 랩에서 지정된 게 아니라 이 논문 자체에서 이 ASMR을 느낄 수 있다. 유튜브에선 이런 것들을 다루더라 해가지고 9가지 정도의 그 트리거를 나누고 있었는데 여기서 지정된 트리거들을 이용해서 flow state score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상태 몰입감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처음에 flow state score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데이터가 불확실해서 살짝 우회해서 검사한 게 뭐냐면 ASMR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 실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토탈 플로우 스코어랑 이제 토탈 넘버 오브 트리거라고 하는데 트리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쉽게 ASMR을 느꼈다고 반응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별히 굉장히 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 플로우 상태 몰입감과 ASMR 트리거의 수는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ASMR에 어떠한 것이고 효과가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이래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들은 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ASMR에 대한 방향성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처음 나와 있는 장은 그 ASMR에 대한 자체의 의견이 아니라 저희가 경험을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나눌 의견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주시도록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개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리에 따라서 오히려 집중력을 깨고 수면을 방해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불쾌감을 느꼈다고 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느낀 경험에 대해서는 이건 일단 제 얘기예요. 제가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서 찾다가 이제 찾은 게 제가 약을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제 찾다가 찾은 게 이거였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치료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중간중간에 충분히 수면에 도움을 주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전까지 잠을 못 자다가 ASMR을 듣고 그날은 잠을 잘 잤었어요.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면증 중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차가 심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에 맞는 ASMR 영상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듣기 좋은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의견과 긍정적 의견으로 나눴는데 이게 ASMR이 나쁘다 좋다라는 의견이 아니라 ASMR을 봤을 때 ASMR의 나쁜 점이 어떤 거 있고 좀 더 좋은 점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의견을 나눈 거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닌 것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정적 의견에는 이제 계속 말을 드린 거지만은 개인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의견에는 연구가 제대로 되어진다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작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중재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의견이 있었는데 이제 찾아본 논문 중에 이걸 조사하다가 한 학우가 말했던 게 뭐냐면 이게 백색소음과 같은 것 같아서 백색소음에 대한 논문을 찾아본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ASMR과 백색소음 간에 비슷한 맥락이 있는 거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스누즈는 또한 그 안정을 주거나 그 시각적이나 뭐 청각적으로 안정을 주는 거기 때문에 ASMR과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진다고 의견이 또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밸런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현재 지금 ASMR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구체적인 정의의 확립이 필요한데, 그러려면은 먼저 ASMR 근본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제가 이제 그 근본적인 연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라고 물으신다면,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였던 백색 소음이나 혹은 그 스누젤레에서 느껴지는, 스누젤레는 통에 느껴지는 그런 안정감과 비슷한 맥락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의 상관관계 혹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는 이것이 ASMR의 이런 비슷한 현상에서 ASMR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이 되어진다면은 ASMR이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립이 된다면 구체적인 정의가 확립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뭐 유튜브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지만, 이런 그런 그냥 유튜브에서 간단하게 사용되는 그런 간단한 현상을 넘어서서 저희가 직접 환자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이것은 충분히 연구가 되어진 거고, 그 충분히 의학적인 근거가 있는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것을 도구 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현재 한계를 넘어서 다양한 활용성을 연구가 가능하답니다. 실제로 백색소음,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백색소음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한 소음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찾아본 논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은 백색소음을 통해서, 잠깐 뭐였지? 잠시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참고 논문 안에 순환 균형 훈련 시 백색소음이 평막 현재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되어 있는 논문이 있었는데, 백색소음이 그냥 소음이더라도 이런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있다고 나와 있는 논문이에요. 물론 이 논문에도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긴 하지만은 충분히 ASMR도 이런 백색소음처럼 다른 치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다른 제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봤던 것들과는 충분히 차별화가 되어야 앞으로 ASMR이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참고한 것들이고요.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거는 저희가 인포메이션에서 설명드린 그 정보들을 가진 논문이고, 이제 그 다음 백색소음에 대한 논문이고, 이 ASMR 레벨하는 거 가시면은 영어를 조금만 하실 수 있으면 거기에 있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요. 재밌는 의견들도 있고, 그럼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나무 읽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 나무 읽기에서도 굉장히 간단하고 알기 쉽게 설명이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 간단하게 알고 싶으신 분은 이곳을 찾아보면 되고, 이 레빗이라는 것이 ASMR 뿐만 아니라 다른 영상을 통한 컨텐츠들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모아두는 것 중 하나인데, 지금 현재 ASMR을 사용하는 포털 중에서 유튜브 다음으로 가장 큰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한 블로그였는데요. 마지막은 딱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